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3화 고조선 부여편입니다. 이련의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당건왕금이 평양성에서 나라를 다스리다 백악산 아사달로 이주하여 1500년간 백성을 다스렸고, 이후 기자에게 물려주고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1908세에 되는 해에 아사달이 산신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건왕금이 평양성과 아사달 1500년과 기자조선은 세계에서 앞서는 상고시대의 출도 유물로 청동기 비파형 동군과 고인들 유적으로 당시 시대의 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금은 대부분 고인들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형태에 따라서는 곡인 청동 당금이라 부르기도 하고 모두 고조선을 상징하는 유물이라고 하여 고조선식 동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라 최치원은 기자조선의 기자는 평양에 도읍을 두고 8조의 법금을 베풀어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청정제를 실시하고 농사 짓는 법과 누에 치는 법을 가르쳐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고조선의 8조 법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살인한 자는 죽인다. 둘,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갖게 한다. 셋, 강도짓을 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넷, 절도한 자는 노비가 된다. 다섯, 남자는 밖에서 농사를 짓는다. 여섯, 여자는 집에서 배를 짠다. 일곱, 혼인은 일부 일처제이다. 여덟, 명부는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위만조선 기원전 194년부터 기원전 108년을 말합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고조선이 마지막 왕조입니다. 기원전 194년 연나라에서 위만이 부하 1000명을 거느리고 한반도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인 준왕은 위만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여 관직을 주고 우대를 하였습니다. 위만은 연나라 제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 고조선의 준왕을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준왕은 국민과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신을 하니 이곳이 바로 마한입니다. 위만조선은 중국계 유민과 고조선의 후손의 여발합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주변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하였고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위만조선이 성장하면서 진국과 한나라의 교역로를 가로막게 되었고, 이에 전한무제는 기원전 109년 사신서파가 고조선군에 살해당한 것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침공하였습니다.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1년간 전쟁 끝에 내분이 발생, 위만의 손자이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구왕이 살해당하고 왕금성은 함락되어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도, 한사군이 설치되었습니다. 한사군의 위치는 지금의 요소지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만조선이 멸망 후 한반도는 70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신라 최정원은 서쪽은 54개의 업으로 만이라고 했고, 만은 고구려, 남쪽은 12개 업으로 변산이 있어 변안이라고 하였고 백제를 말합니다. 가구수가 무려 15만 2300호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12개 업으로 진한, 진한은 신라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당군의 고조선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뿌리가 됩니다. 부여, 부여는 빼놓을 수 없는 배달민족 당군의 계보를 잇다고 말씀드립니다. 동명왕은 부여를 건국한 초대의 왕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 백제의 시조 동명처럼 동명은 부여계통의 국가에서 공통덕의 시조로 모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한민족의 몇 계열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동명왕이 세운 부여, 해묘소가 세운 북부여, 해보르가 세운 동부여, 그리고 주몽이 세운 고구려와 그 영향을 받은 백제 신라가 한민족 예몇 계열의 나라들입니다. 당궁고기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9년 4월 9일 해떨 무렵입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천재의 아들이 5마리의 용이 끄는 술에 오룡차를 타고 백인의 천인들의 백조를 타고 따라 내려왔다고 합니다. 금은으로 장식한 해모수의 오룡차는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은색, 오방색의 용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백인의 천인들은 반짝이는 날개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는 새의 날개관을 쓰고 용빛이 나는 금인 허리띠를 찼습니다. 홀설골성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호를 북부여라고 하고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라 했습니다. 해모수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해를 성으로 삼았습니다. 해모수 왕을 이어 헤브로 왕이 북부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어느 날 헤브로의 대신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한다.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피해가거라. 놀란 아람불이 피해간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자 천재는 불쌍히 여겨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동해 바닷가에 가면 가서벌이라는 곳이 있다. 가서벌은 땅이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니 그곳에서 왕도를 정하라.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아람불은 꿈이 예사롭지 않아 서둘러 헤브루에게 고했습니다. 헤브루 왕은 탄식하며 천재께서 정하신 일이니 따르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고 곧 수도를 가서벌로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 하였습니다. 가서벌은 지금의 강릉 부근을 추정합니다. 헤브로 왕은 늙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은 어느 날 신하를 거느리고 산천에 제사를 올리며 아들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을 했습니다. 종일 기도를 올리고 왕은 돌아오는 길에 왕이 탄 말이 곤년이라는 연못 앞에서 커다란 돌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본 헤브로 왕은 신하들에게 맹했습니다. 허허, 기이한 일이구나. 여봐라, 저 돌을 들추어 보아라. 신하들이 간신히 돌을 굴려 치우니 그곳에서는 개구리처럼 생긴 황금빛 사내아이가 있었답니다. 왕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헤브로 왕은 아들의 모습이 금개구리와 같다고 하여 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금하는 자라 태자가 되었고 헤브로가 세상을 뜨자 동부여를 계승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금화왕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60년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구려, 시조, 동맹성제의 성은 고시이고 휘는 주몽입니다.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도읍을 졸본해 고를 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37년으로 주몽 나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서는 22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창업한 주명 동맹성제 신화는 단군 신화와 한국의 대표적인 신화이며 동맹성제의 이름을 따 주몽신화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의 동맹성제 주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라를 창업하였는지 그 내력이 참으로 신선한 존재인가 신기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고조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해모수가 주몽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모수의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즉 전손이라는 뜻입니다. 주몽의 엄마는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로 태양과 강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해동의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로서 곤이 백인이 대신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오른거를 타고 내려왔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성 북쪽에 청하가 있고 거기에 하백의 딸 유화, 원화, 유화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해모수가 사양을 갔다가 이 세 미녀를 만나 그중 맏딸인 유화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해달라고 하백에게 매달렸습니다. 하백은 해모수에게 신통력이 있음을 알고 술을 잔뜩 권하였습니다. 하백은 해모수가 칠에 취하자 유화와 함께 가죽 가마에 넣어 하늘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깬 해모수가 놀라서 유화의 비녀로 가죽 가마를 찢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화가 난 하백은 딸 유아를 꾸짖으며 태백산 우발수 물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때 이미 유아는 해모수와 관계를 하여 주몽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강의 신 하백의 노여움으로 태백산 우발수에 버려진 유아는 어느 어부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해부르의 뒤를 이어 부여의 왕이 된 금화왕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로 사양을 나왔습니다. 강변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아름다웠고 첫눈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저 어찌 이 인적이 드문 곳에 혼자 있소이까? 길을 잊었소? 무섭지 않소이까? 하고 그녀에게 사정을 물으니 소저가 말하기를 저는 화백의 큰딸로 이름은 유아라고 합니다. 어느 날 동생 위와 원아와 함께 압록강가에 놀고 있는데 사냥을 나온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심산 아래로 저를 데리고 가 압록강 변의 집에서 저와 사통을 하고 곧바로 가버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매도 없이 남자와 사통했다고 책망하여 우발수로 기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유아는 북부의 금화왕에 의하여 구출이 되었습니다. 금화왕은 유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유아를 궁궐 한가운데 깊은 방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깊은 구중궁궐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쳐 유아가 몸을 움직여 피하여도 햇빛이 따라와 유아의 몸을 보호하듯 비추었다고 합니다. 유아는 이미 해모수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이 찾아 유아는 하나의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5대만 하였다고 합니다. 금화왕이 이를 불길하다고 여겨 알을 개와 돼지에게 주었는데 모두 먹지 않았고 다시 길가에 버렸지만 소와 말이 모두 피했다고 합니다. 알을 산에다가 버렸더니 새가 날아을게로와 품었다고 합니다. 금화왕이 알을 쪼개려 하였지만 깨뜨릴 수 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알을 유아에게 돌려주었는데 유아가 보자기로 알을 감싸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영특하고 아주 잘생겼더랍니다. 나이가 겨우 7살이었는데 용모가 특출하고 남달리 뛰어나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부여의 말에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는데 알에서 나온 유아의 아들을 모두 다 주몽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4편 고구려를 기대하십시오.